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제 네.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라가르드 IMF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네 가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 국제 경제 자체가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 수입, 예. 무역으로서 이루어진 경제 대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길을 살려주고, 기업들이 그렇죠. 길을 살려줘서 뭔가 그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전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나마 이 어려운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지금 정책 위험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왜 그러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야당에서 비판을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의 내용 속에 있는 세 가지 축이 비용을 줄여준다든지 소득을 올려준다든지 사회 안전망을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이걸 토탈로 해서 하는 거지 최저임금 인상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회 안전망 하는 거 옛날부터 해왔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서 국가 지원하는 거 그동안도 다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부 와가지고 특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최저임금의 급등입니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급등을 시켰어요. 거기다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 뭐 기업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네. 소상공인이라 하면 우리 옆에 있는 그 국밥집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또 뭐 미장원이라든지 네. 편의점, 치킨집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책의 변화가 뭐가 있었느냐? 최저임금이 급등을 했다. 그게 정책의 큰 변화였구나. 또 주 52시간제 들어왔다. 거기에다가 주휴 시간까지 가산하는 걸로 하니까 임금을 줘야 되는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결과로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좀 떨어졌어요. 소득 분배는 사상 최악입니다. 악입니다. 과거에는 하위 20%와 상위 20%가 다 같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소득이 나아지면서 상위 20%가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추락을 했어요. 올라간 게 아니라 추락을 했어요.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지고 상위 20%는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소위 5분위 배율이라는 게 5.47배로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러면 하위 20%가 떨어졌느냐? 하위 20% 떨어진 이유는 뻔합니다.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급등을 시키니까 아르바이트 학생, 또 식당 주방보조 예. 아주머니, 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런 분들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니까 전부 다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5명 쓰던 거 3명만 쓰고 2명은 아웃. 저희 이런 식으로 아파트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50만 원 받는 사람도 생기는 반면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빵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전 합쳐보면 평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결정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과정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노동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어느 정도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결국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그 문제의식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그러니까 더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악화되겠네요. 그러면 아무 더 악화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낙수 효과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오랜 30년 이상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밑에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그 밑에 또 하청업체가 더 커지고 이런 게 이 정부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가는 그 방향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충격이 갑자기 세게 들어오면 이게 충격을 흡수를 못하고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km 가다가 갑자기
빵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터지잖아요. 100km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속도를 80km 줄이고 60km 줄이고 서서히 낮춰야지 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바퀴에 터지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이 엔진을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경제는 똑같아요. 자동차보다도 경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속도 조절을 해서 경제가 그걸 감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체질 변화를 서서히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부에서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된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경제를 이념에 따라 가지고 재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경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면 그러면 문제가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이념에 굉장히 오리엔티드 돼 있다 보니까 경제도 시키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게 중국에서 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참새 떼가 와가지고 이거 밀을 다 먹고 이렇게 농작물을 했으니까 저 참새 잡아라 해서 참새 다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가지고 대기근에 와서 3천만 명 굶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는 그렇게 누가 지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이런 진리를 빨리 좀 이분들도 깨우치고 국민들을 더 이상 이런 질곡에서 헤매게 하지 말고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충언을 드립니다. 우리 송원석 의원님 그냥 마치 말이죠. 그냥 쫙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을 달리는 그 표현이 딱 맞은가 쫙 뽑아내지 않습니까?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 경제 전문가. 송원석 의원님. 지역에 계신 분들 말이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능한 분이 있다. 이거 인정해 주시고 많은 자원봉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상위 한 10%, 20%만 좋아졌다. 근데 그 상위 10%, 20% 안에는 귀족 노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귀족 노조 말만 듣고 계속 해주니까 정말 노동자는 죽겠는 거죠. 실제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노조 가입률이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10%가.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강한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그 노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입니다. 그럼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하는 데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직을 하기를 가장 열망하는 곳이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이 노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냐? 원래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근로자 평균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커지고 원래 노조를 만들지도 못할 정도의 열악한 입장에 있는 실제 일선에서 많이 보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약한 자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민노총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은 훨씬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 중에서도 더 강한 자일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때 국정감사할 때 서울교통공사에 그 취업 그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세습,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하는데도 그 노조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친인척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때는 비정규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특혜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건전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노량진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정규직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우리가 갈 길이 없지 않느냐 해서 불만이 팽배한데 거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정부는 거기에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내놨어요. 불 끄는 거. 그런 걸 일자리라고 내놔놓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 보고 일자리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을 치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최근에 누굽니까? 경제보좌관 김현철 씨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괜히 혐한 한다고 SNS 올리지 말고 아세안 가라. 아세안 가라 했지 않습니까? 일하라고. 아세안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보면은 그래요.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잘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네. 진단 자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은 이쪽에 있는데 네. 저쪽에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단을 어떻게 보면 돌팔이 의사가 하듯이 엉뚱한 걸 하니까 그러니까. 배는 아픈데 머리에다 갖다가 청진기 갖다 대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국민 옆에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왜 20대가 지지율이 20%까지 급락을 하는지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여당의 모 그 중진 의원께서 말이지 민주주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과거에 뭐 박근혜 이명박 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서른 의원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황당합니다 그렇게. 진짜. 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념에 치우쳐서 사회를 바라보고 특히 경제 문제를 접근을 하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경제는 참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좋아질 리가 없을 거라는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저도 경제를 네. 평생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애석하게도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망치고 모두가 못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은 정말 걱정스러운. 예.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리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예. 경제학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송원석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그냥 팍팍 꽂힙니다. 예, 팍팍 꽂히고. 역시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집권당이 돼서 말이죠. 나라를 운영한다면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내년 총선 꼭 이겨야 된다. 자유한국당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인정해 주시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전문가 출신들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생각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경제는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득, 일자리, 고용률, 실업률, 수출, 뭐, 거기에다가 소득 분배, 이런 거 예. 모든 지표가 사상 최악의 추락. 사상 최악 신기록.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신기록은 신기록인데 좋은 신기록이 아니라 최악의 신기록을 네. 지금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잘한 거라고 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점에서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그게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다. 국가 신용 등급이 최고로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다 성장률이 OECD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환 보유고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그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국가 부채도 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경제가 커지니까 국가 채무도 늘어나는데 그거는 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조금 늘어나고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고는 GDP 대비해서는 비중은 마이너스입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는 만큼 외환 보유고를 늘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잘 되고 있다, 견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예. 이런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그 국가 신용 등급이 사상 최고치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S&P니 피치니 이런 데서 그 국가 신용 등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등급은 다 지난 정부 심지어 2012년부터 또 2016년부터 최고 등급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 더 나아진 건 없어요. 없고, 예. 오히려 이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한 거다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끌고 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잘한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이거는 전 정부에서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률에 대해서도 지금 OECD에서 1, 2등을 다툰다.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소위 3050 클럽. 인구가 5천만 이상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큰 나라 중에서 그게 전 세계 우리가 7번째입니다. 예. 우리가 7번째고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2.9% 작년에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가 2.7%인가 성장을 해서 2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둘 다 2.6%로 공동 1위가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1, 2위를 다툰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작년에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처음으로 넘어갔습니다. 3050 클럽에 처음 가입했어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수십 년 전에 예. 가입을 해서 큰 경제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거기는 그렇죠. 1% 4배의 성장률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하고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높으니까 잘했다? 그건 아니죠. 원래 처음 들어가면 경제 부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OECD 전체 국가 중에서는 어떠냐? 그동안에 15위, 뭐 11위, 13위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몇이냐? 21위로 떨어졌습니다. 야, 많이 중위권에 있다가 하위권으로 간 거예요. 하위권이네요. 예. 그런데 뭘 잘했느냐? 우리는 이걸 대단히 참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시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이지만 예. 경제가 전부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예. 이런 거 아주 지연말단적인 몇 가지 때문에 경제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식이 참 대단히 부담스럽다. 유체 이탈식 경제 인식이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제 인식부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야당에서도 그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비상경제 원탁회의 구성하자. 우리 당에서 이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전문가들 다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